돈이 무한히 많다면 뭐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추정 재산 약 1200조 원. 한때 1800조 원을 넘기기도 했죠. 이 정도 돈이면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뭐든 살 수 있습니다. 섬도 사고 로켓도 쏘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요, 불과 45년 전 1981년까지만 해도 어떤 나라에선 노예를 두는 게 합법이었습니다. 노예를 부려도 처벌조차 받지 않았죠. 무려 2007년까지요. 게다가 노예를 부린 건 대단한 부자들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도 사람을 소유했죠. 지금은 노예가 없는 게 당연하지만 노예는 왜 생겨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노예가 아예 없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 야생을 떠돌아다니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10,000년도 더 전입니다. 지금이야 농사를 짓고 동물을 길러 잡아먹지만 이때는 사냥을 하고 열매를 따먹으며 살았죠. 사실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30만 년 가운데 이렇게 산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예가 있던 역사는 오히려 아주 최근에 짧은 예외였고요. 그런데 이 기나긴 시절 노예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인류의 조상이 너무 착해서? 그리고 현대에 가까워지며 점점 악해져서 노예가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브레이크가 2개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냥해서 잡은 고기는 며칠이면 썩습니다. 저장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노예가 있다고 해봅시다. 먹이고 재워야 하는데 그가 하루 종일 구해오는 양식은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려봤자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입만 하나 더 늘 뿐이죠. 사람을 잡아둔다는 건 믿지는 장사였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 이건 더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잘난 놈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누군가 힘으로 남을 억누르거나 대장 노릇을 하려 들면 무리 전체가 나서서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놀리고 비웃고 따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쫓아냈죠. 1960년대 인류학자 리처드 리는 칼라하리 사막의 스렵체진민 주오한 시족과 함께 살며 이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부족에게 커다랗고 살찐 소 한 마리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하나같이 그 소를 비웃은 거예요. 에게 이 뼈만 앙상한 걸 잡아왔냐고요. 당황한 리가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거만해지지 말라고요. 젊은이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자기를 추장이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 고기를 하찮다고 말하죠. 그렇게 그의 마음을 식혀 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리는 이 관습을 고기 모욕이라 기록했고 학자들은 이걸 평등을 지키는 평준화 장치라 부릅니다. 잘난 척하는 순간 놀림감이 되니 아무도 감히 남들 위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시절의 평등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싸워서 지킨 것이었죠. 이 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한 싸울 수도 없고 위에 설 수도 없는 세상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박살이 나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약 10,000년 전 인류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식량을 찾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이 끝이 났고요. 사냥에 실패해 굶었던 날들은 끝이 난 거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 맛있는 식사를 하는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남는 곡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남는 곡식은 우리를 지켜주던 2개의 브레이크를 하나씩 부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 사람을 부려봤자 밥값이 더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밭에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일해서 자기가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거둡니다. 그 남는 곡식이 고스란히 내 창고에 쌓여요. 손해였던 장사가 갑자기 남는 장사로 뒤집힌 겁니다. 그 순간 사람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됩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럼 결국 농사가 노예를 만든 거네? 싶으시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농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열쇠는 저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농사라곤 몰랐던 북미 태평양 연안의 부족들에게도 노예가 있었거든요. 연어가 때로 몰려올 때 잔뜩 잡아 말려두면 그게 곧 쌓아둔 곡식과 같았으니까요. 쌓아둘 수만 있으면 농사가 없어도 노예는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노예 기록도 바로 이 무렵에 나타납니다. 약 5,5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는 사람을 사고 판 거래 내역이 또렷이 남아있죠. 이제 남은 건 두 번째 브레이크, 잘난 놈은 무리가 끌어내린다는 그 브레이크마저 남는 곡식이 무너뜨립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잘난 놈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아무리 잘나도 결국 혼자선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등을 돌리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따돌려도 그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곳간에 목을 매게 된 겁니다. 배가 고프면 그를 찾아가 굽신거려야 하죠.
게다가 그는 남는 곡식으로 부하를 먹이고 전사들을 거느립니다. 이런 사람을 무리가 무슨 수로 끌어내릴까요? 놀려요. 밥줄을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대들어요. 전사들이 짓눌러버리죠. 이제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남을 벌하는 자리에 올라섭니다. 곡간을 지키던 그 사람이 어느새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브레이크마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자, 우리를 지켜주던 두 개의 브레이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음껏 쌓을 수 있고 마음껏 남들 위에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된 그 사람은 마침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기 시작한 거죠. 노예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 많은 노예들은 대체 어떻게 노예가 된 걸까요? 멀쩡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재산이 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 가장 오래되고 흔한 방법이었어요. 연마을과 싸워 이기면 진쪽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만 축내니 죽였겠지만 이제는요. 붙잡아다 밭에 세우면 돈이 되니까요. 패배는 곧 노예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빚. 이게 좀 의외죠. 흉년이 들어 굶게 생기면 사람들은 가진 자에게 곡식을 빌립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도 흉년이 들면 빚을 못 갚아요. 그럼 뭘로 갚느냐? 자기 몸으로 갚았습니다. 내 몸이, 심지어 내 자식이 빚 대신 노예로 넘어가는 거죠. 세 번째, 형벌. 죄를 지으면 그 벌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노예가 되면 그 굴레는 자식에게까지 이어졌어요. 노예의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니까요. 이 셋 중에서도 빚은 유독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노예로 굴러떨어졌는지 아세요? 어찌나 흔했던지 왕들이 주기적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한다. 백성 절반이 빚 노예가 되어버리면 나라가 굴러가질 않으니 왕이 나서서 빚을 통째로 지워준 거예요. 역사가들이 확인한 것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런 빚 한감이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인류가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자유라는 단어가 바로 이 빚에서 나왔습니다. 수메르어로 아마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빚에서 풀려남. 그리고 그 말을 글자 그대로 풀면 어머니에게 돌아가다 였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갔던 사람이 마침내 풀려나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인류가 처음으로 자유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빚 탕감까지 해가며 노예를 풀어줬다면 노예제는 그쯤에서 끝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노예제는 사라지기는커녕 수천 년을 더 이어갑니다. 대체 왜 멈추질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예를 부리는 입장에선 너무 편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힘들고 더러운 일은 전부 노예가 대신합니다. 밭을 갈고 광산을 파고 집을 짓고 밥까지 짓죠. 주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한번 이 맛을 본 사람이 과연 노예를 놓으려 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그 편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자, 귀족,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 있는 사람들 말이죠. 자, 그럼 노예제를 없애서 이득을 보는 건 누구입니까? 힘없는 노예들이죠. 반대로 손해보는 건 세상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고요. 그러니 노예제는 애초에 없앨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제도였습니다. 바꿀 힘을 가진 사람은 바꿀 생각이 없고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바꿀 힘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노예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렸습니다. 얼마나 깊었냐고요?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고대 아테네. 그런데 그 화려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당수가 라우리온이라는 은광에서 캐낸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을 캐는 건 약 2만 명의 노예였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 벌거벗고 몸에 낙인이 찍힌 채 높이 1m밖에 안 되는 갱도를 기어다니며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독한 공기에 숨이 막히고 햇빛도 못 보고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요. 이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년. 좁은 틈에는 아이들을 기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주인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논하고 예술을 즐기는 동안 땅 밑에서는 사람들이 4년 만에 죽어나간 겁니다. 로마는 더했죠. 이탈리아 본토에서만 인구의 5분의 1, 많게는 4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 칭송하는 그 고대 문명들은 사실 이런 노예들의 등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감히 이걸 없애려 했을까요? 노예를 부리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그저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노예는 어디에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힘과 곡식이 쌓인 곳이라면 어디든 노예가 생겼을까요? 여기 그 상식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 이곳엔 서로 이웃한 두 무리가 살았습니다. 둘 다 농사는 안 지었지만 연어를 잔뜩 잡아 말려서 저장했죠. 즉, 두 무리 모두 남는 것을 쌓아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대로라면 양쪽 다 노예가 생겨야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은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북쪽 무리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세습 귀족이 있었고 자기 부를 뽐내는 성배한 잔치를 벌였고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남쪽에 살던 무리는 전혀 달랐어요.
이들은 풀을 뽐내는 걸 오히려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지도자라도 직접 일했고 검소하게 살았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쌓아둘 수 있었는데 한쪽은 노예를 끌어안고 한쪽은 끝내 거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남쪽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는 북쪽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을 거라고요. 옆집이 사람을 부리고 불을 뽐내는 걸 보며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택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노예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곡식이 쌓였다고 반드시 노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노예는 결국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저건 우리가 아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노예는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흔히 노예제를 옛사람들이 특별히 잔인하고 악해서 벌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노예를 만든 건 사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창고에 쌓인 남는 곡식이었습니다. 그 곡식이 우리를 지켜주던 두 개의 브레이크, 쌓지 못하게 하던 브레이크, 그리고 위에 서지 못하게 하던 브레이크를 차례로 부수자 노예는 그 빈틈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인간의 본성도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그 남쪽 사람들이 보여줬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건 조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예가 없던 그 오랜 세월, 그건 인류가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그걸 악착같이 지켰기 때문이었죠. 반대로 노예가 넘쳐나던 수천 년은 그 브레이크가 풀려있던 시간이었고요. 다시 처음에 일론 머스크로 돌아가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조차 노예를 살 수 없는 건 인류가 마침내 그 브레이크를 다시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끝까지 걸리지 않은 나라가 있었죠. 노예제가 완전히 불법이 된 게 겨우 1981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최근의 일입니다. 노예가 없는 세상은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싸움 끝에 우리가 어렵게 다시 세운 브레이크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언제든 다시 풀릴 수 있습니다.